자, 교재는 148페이지 피고인 구속입니다. 자, 피고인 구속은 기소 후에 하는 거죠. 기소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필요가 없다. 불요. 그쵸?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필요가 없다. 그쵸? 판례봅니다. 자, 네 번째 줄에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신청 밑줄 그시고 X 이거 필요가 없다. 그쵸?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요. 따라서 피고인 구속영장은 수서법원이 직권으로 발부를 한다. 그쵸? 밑에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의가 있을 때는 뭘 한다? 보통 한거 밑줄 그시고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배웠죠? 피의자 구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그쵸? 불복을 못한다. 항고, 재항고를 못한다. 그쵸? 그러나 이 피고인 이 구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이거 봐두셔야 돼요. 자, 밑에 봅니다. 72조 나왔네요. 자, 사전고지 나와 있죠?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요지,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구속의 이유와 구자 동그라미 치시고,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자 동그라미 치시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기자 동그라미 치시고, 구속할 수가 없다. 끊고.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요거. 사자, 구자, 변자, 기자. 많이 봤죠? 우리 저 앞에서 체포영장 했죠? 체포영장 배웠잖아요. 그쵸? 체포영장에도 이 사전고지 제도가 있는데 체포영장에는 어떻나요? 사체죠. 사체 변기. 그쵸? 이 변기는 똑같고요. 즉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는 똑같고 이 사가 뭐죠? 여기는 범죄 사실이었는데 그치? 체포영장은 피의 사실이죠. 피의 사실. 피의 사실의 요지를 고지해야 되고 체는 뭐예요? 체. 이 체포영장이잖아요. 체포영장. 체포 이유죠. 체포 이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체 변기인데 사는 피의 사실이고 체는 체포 이유죠. 체포 이유. 그 다음에 변기는 똑같고 사체 이유기 여기는 사구 변기. 사체 변기, 사구 변기. 거의 똑같죠? 이걸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망갔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체포영장과 똑같이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는 이 명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72조도 좀 봐두시고요. 자, 다음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법원이 해야지. 그치? 법원이 해야 되는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 72조 절차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건 봐두시고 자, 판례 갑니다. 판례 별표 쳐보시고 무지 잘 나와요. 판례. 자, 72조는요. 이 사구 변기는 누가 고지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고지하는 거예요? 누가? 이건 피고인 구속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는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이유와 그 고지, 이 사전 고지는 누가 해야 된다? 법원이 하는 거지. 검사나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시게 되면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가 아니다. 집행기관 아닙니다.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것이지.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수서법원 등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쵸? 빨간색으로 수서법원 등 법관 동그라미 치시고 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사전에 그것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 차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 결정은 위법이다 할 것이다. 당연하죠. 일단 끊고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색깔 칠할게요. 요거 수서법원에다가 색깔 칠할게요. 자, 다음. 자, 그 밑에
자, 그러나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쵸?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 절차에서의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의 전부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장을 발부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다? 위법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것도 봐두셔야 돼요. 이 부분 변호인을 선정해서 그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는 이러한 사전고지 절차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다 잘 나와요. 여기까지가 여기서 한 문제짜리, 여기서 한 문제짜리 무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영장 발부 볼게요. 자, 피고인을 소환하면 소환장, 그건 뒤에서 배우고요. 자, 구인 구금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됐고. 자, 요급 처분. 요급이 뭔가요? 밑에 나와 있잖아. 급석을 요하는 처분을 요급 처분이라 불러요. 그랬을 때 재판장이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합의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고 그래요. 자, 밑에 영장의 방식. 그 똑같아요. 이 75조 1항, 2항, 3항은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피의자 구속영장과 똑같아요. 피의자 구속영장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됐고 그 밑에 촉탁 볼게요.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 구속을 촉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수탁판사는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 전촉할 수가 있고 자, 됐습니다. 밑에 78조 1항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따라 의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자꾸 24시간 나오네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우리 구속 첫 페이지 할 때 배웠지?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134페이지 134페이지 구인의 효력할 때 조문 나와 있죠? 거기도 24시간이었죠? 여기도 24시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죠? 숫자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 영장 집행입니다. 똑같아요. 앞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 지웁니다. 이렇게 쭉 다 지운다. 이렇게 다 지워요. 똑같은데 뭐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구속영장 집행을 절차 볼게요. 자, 피고인이 구속했을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사후고지죠. 사후고지. 구속했을 때 그 이후에 공소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랬어요. 자, 밑에 판례. 이는 자, 옆에 지금 제목이 사후고지잖아요. 그쵸? 이는 사후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했다 해서 그 영장 효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쵸? 빠꾸지는 없잖아요. 구속영장은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루어진 영장 효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판례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집행 후의 조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통지는 똑같아요. 통지는 구속과 똑같다. 피의자 구속과 똑같다. 뭐 영장 등본 청구권 있는데 받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구속기간. 자, 여기 별표 쳐보시고 앞에 그 피의자 구속기간하고 비교하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신금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신금마다 2개월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2차입니다. 2차 동그라미 치시고 한해서 갱신할 수가 있다. 일단 끊고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상소심 나오지. 상소심은 2심하고 3심을 합친 말이에요. 2심 3심을 말합니다.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갱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색깔 칠하세요. 2개월, 2차, 3차. 요 숫자 바꿔요. 2차, 3차를 바꾸면 틀려요. 자, 우리나라는 3심제죠? 1심 있고, 2심 있고, 3심이 있어요. 그리고 2심을 항소심. 3심을 상고심.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소심이다. 아시겠어요? 상소심이다. 자, 첫 번째.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그쵸? 그러니까 1심에서 얼마? 2개월 한다. 그쵸? 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신금마다 2개월이다. 그쵸? 그럼 여기도 2개월. 2차니까 플러스 2개월. 그쵸? 그럼 총 1심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이 부분은 연장이죠. 이 부분은 갱신한 거예요. 갱신한 거래. 그 다음 2심 어때요? 2심도 뭐라 그래요? 신금마다 2개월이니까 신금마다 2개월 2차니까 항소심은 어떻게 돼요? 항소심은 2개월 플러스 2개월. 2항 봐봐. 2항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신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니까 그쵸? 2개월 플러스 2개월. 그 다음 3심은 이것도 신금이죠. 3심 이것도 신금마다잖아. 그쵸? 이것도 2개월 플러스 2개월.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단서에서 상소심은 즉 2심하고 3심이죠.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서 한 번 더 갱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2개월 플러스 2개월을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6개월이죠. 여기도 6개월이잖아. 그쵸? 합치면 18개월. 최대 18개월 구속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개월. 2항이 잘 나와요. 2항이. 자, 심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는데 특히 상소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 더 3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각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런 말 나오죠. 여기 1심, 2심, 3심 모두 최장기간 6개월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장 구속기간은 18개월이 된다. 자, 됐습니까? 자, 쭉 올라가서 이제 뭐가 남았어요? 사망 남았네요. 사망도 체크하시고 자, 밑줄 한번 가볼까요? 자, 기피 신청 밑줄 그시고 공소장 변경 밑줄 그시고 그 다음 피고인이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밑줄 그시고 자, 질병 밑줄 그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판 절차가 정지됐어요. 또 공소 제기 전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1항, 2항 즉 구속기간에 산입을 하지가 않는다. 색깔 칠해볼까? 이건 어떤 색깔 칠할까요? 그냥 아무런 거 할게요. 자, 이거 할게요.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걸 심신상실자래. 심신상실자. 질병에 따라서 정지된 기간.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공소 제기 전에
체포나 구인, 구금되어 쓴 기간 산입 안 한다고요. 요 2개월 안에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외기간. 우리 앞에서 피의자도 구속기간 제외기간 있었죠? 그쵸?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이 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가지입니다. 조문 똑같죠? 사망 똑같잖아. 그치? 다시 볼까요? 기피 신청에 의한 소송 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정지된 기간. 심신상실, 그 다음 질병으로 정지된 기간. 그쵸? 그 다음에 공소되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 기간. 이거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자, 정지. 자, 요 세 가지가 요 정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제외되는구나. 아닙니다. 밑에 CF 가보세요. CF. 요 승진심에 나왔는데, 자, 이것도 정지잖아. 공판 절차 정지, 소송 절차 정지, 그쵸? 근데 이것은 뭐 어떤 정지? 관할 이전 신청에 따른 정지, 병합 심리에 따른 정지는 여기 정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요 기억번이 승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그리고 호송 중일 때 임시 유치한 가유치 기간,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지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밑에 CF 되어 있는 기억 니은도 정지지만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그 피의자 구속과 똑같아요. 감정 유치, 구속 집행 정지, 도망간 거, 그 다음에 보석 기간은 뒤에 배울 겁니다. 또 정지가 돼요. 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재판 정지 기간,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헌재법에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페이지 가서 자, 이 판례 나와 있죠? 이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 자, 형소법 9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이게 92조 1항, 그쵸? 92조 1항. 이때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는 거죠. 말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법원이 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또 법원이 구속기간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를 봐두시면 돼요. 됐고, 이 법률조항이 법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법원의 심리기간이 어떤 제한된다든지 그 다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든지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조항은 합헌조항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특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2차 예안에서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쵸? 이거 뭐 조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 밑에 거 됐고. 자, 됐고. 자, 여기서 6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나와 있어요. 자, 밑에 각주를 체크하시고, 재구속 제한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않는다. 뭐 어떤 때만 피의자 구속에만 재구속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됐죠? 그래서 밑에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속의 요건이 구비가 된다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다시 구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에 나와 있는 판례가 돼요.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요. 자, 나와 있지? 여기 수서법원의 구속에는 자, X 하시고 법원의 구속에는 이 재구속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밑에 적용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한 후에 이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배되지가 않는다. 이 규정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아시겠죠? 누가
했기 때문에 항소법은 했기 때문에 밑에 위에 수소법은 했기 때문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그쵸? 자, 요 208조는 앞에서 배웠어. 앞에 어디 나와 있어요? 페이지 147 참조하시고요. 피의자 구속과 참 비교하시라고. 다음 페이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 구속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관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영장 효력 범위인데 인단위설이 있고 사건 단위설이 있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 사건 단위설을 취합니다. 그래서 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만 미친다. 그래서 별개의 범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재차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2개, 3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절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강간도 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쵸?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처음에는 절도를 받았어요. 절도를 했다면 이 절도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겠죠. 절도의 영장을 가지고 강간까지 수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강간에 대해서 영장을 받으려고 하면 또 다른 영장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절도 영장 하나, 강간 영장 하나 각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건 단위설. 밑에 판례. 자,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가 된 사실, 그쵸? 그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사실에 미친다. 그래서 구속영장에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영장에 기재된 사실에만 미친다. 이것을 사건 단위설. 밑에 2번.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 따라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공소사실도 미친다. 왜?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이중구속 갑니다. 이중구속은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고 밑에 별건구속은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X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중구속. 자, 이것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받아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허용될 수가 있느냐?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 갑죄에 대한 구속 만기가 임박하여 그 석방을 막기 위해서 갑죄, 을죄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경우에 이중구속을 하는 것인데 이 학설과 판례는 이것을 인정한다고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절도 강간, 그치? 그러니까 절도 영장을 받았는데 이 영장이 지금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만기가 되는 그 당일날 강간에 대한 영장을 또 친다고요. 또 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전히 구속시켰다 했을 때 이것을 이중구속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자, 판례 갑니다.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 자,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단위설이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옆에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장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이중구속을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별건구속. 별건, 다른 사건. 한자를 뜻풀이하게 되면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 구속을 별건구속을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법하다. 그쵸? 자,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본건, 그걸 본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건은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이 본건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 요건이 구비가 된 다른 사건, 이 별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신용카드업법 위반죄가 있었고 이 구속되었죠. 다음 사기죄의 범행으로 구속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을 할 수가 없다.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가 없다. 그게 2번 얘기입니다. 2번 얘기인데 즉 별건 구속기간의 미결 구금 일수를
본건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 안 된다. 그 밑에 판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상소기간 구속은 뒤에 따라 나올 텐데 일단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소기간 중에 또는 상소 중에 사건에 대해서 갱신 등이 있다면 그 소송 기록에 원심법원에 있는 때는 누가 재판한다? 원심법원 동그라미. 밑에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 구속 등 이러한 결정은 그 소송기간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 누가 한다? 원심법원이. 밑에 이송, 파기환송, 파기 이송 중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소송기록이 이송, 환송법으로 도달하기 전까지 누가 한다? 이송, 환송한 법원이 한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할게요. 상소 쪽 뒤에서. 이렇게 받으시고 밑에 판례 봅니다. 상소 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누가 한다? 밑에 원심법원 동그라미. 하도록 지금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것은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상소법원, 아니 원심법원이 한다는 거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기출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됐고 여기까지 합니다.